안녕하세요. 4월 1일 드디어 4월달이 올해도 왔습니다. 물론 4월 1일 만우절. 자, 많은 사람들이 예전에는 이 만우절을 조금 더 사람들마다 조금씩 느낌은 다르겠지만 그래도 여유가 있을 때는 만우절도 다가왔을 거예요. 근데 요즘은 만우절도 여유가 없네요. 사람들 입장에서는 만우절을 조금 더 누리고 조금 더 이제 장난스럽게 생각하는 그런 날짜가 아닌 것 같아요. 요즘 시대가 조금 예민한 시기고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조금 웃음을 잃으셨어요. 제 강의를 보더라도 자, 물론 헌법이라 많이 힘들겠지만 그래도 인형 선생님과 함께하는 매일매일 습관처럼 매일 헌법 한 문제, 자, 많이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래도 조금 확인하는 차원에서도 가시고요. 새롭게 알게 된다면 정말 제가 좋은 역할을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도 함께하는 인형쌤과 함께하는 매일 헌법,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환경권 문제 한번 가져와 봤어요. 여러분, 환경권, 이거 35조. 누누이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아마 환경권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은 많이 없겠지만 35조. 환경권이라는 기본권이 자, 8차 50가국 때 처음 개헌하면서 유입이 됐다. 그 다음에 환경권 하면 가장 기본이 뭐예요? 추상적 기본권이다. 그렇기 때문에 법률, 입법 형성, 입법 필요하다. 그러니까 환경권이라는 기본권 규정에서 바로 뭐가 도출되거나 그러진 않는다. 이거는 대부분 다 기본적으로 아실 거예요. 거기다 조문도 암기하셔야 돼요. 헌법상 환경권에는 기본권의 주체로서 미래 세대 이런 것들도 함께 나온다는 것도 미래 세대의 코난? 이게 나오는 유일한 기본권이죠. 그러다가 자, 환경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는 자는 자라고 하긴 좀 그런데요. 국가와 국민이지 오로지 국가만 그러면 또 틀린 지문이에요. 이거 조문 문제잖아요. 35조 이하 국가 국민 모두가 환경을 준수하고 보호할 의무가 있다. 자, 그렇지만 환경을 누리는 기본권 주체는 미래 세대를 포함한 자, 인간. 자, 여기는 외국인도 당연히 포함되는 거 아시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단체는 환경을 못 느껴요. 어떻게 단체가 건물이 그걸 환경을 느낍니까? 그래서 단체는 안 된다. 이거 조심하세요. 단체라기보다는 사람이 느끼는 거예요. 건물, 수녀원, 이거 안 되죠. 수녀님들이 수녀님, 자, 수녀 이분들이 느끼는 거죠. 이런 것들은 자, 기출문제 나왔던 지문이고 기본인 거예요. 기본. 자, 환경권. 그래서 우리나라 현행헌법인 9차. 자, 개헌 이후에 6대 환경에 관한 보전, 이 6대 환경 보전 법률이 마련됐고 그러면서 이제 드디어 환경이 조금 더 구체화됐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기본 내용을 좀 살펴봤어요. 여기에 따라서 나오는데 최근에 판례 중에 유명한 판례 있었죠? 소음 기준. 자, 요 소음 기준 규제를 위한 기준. 일단 소음 기준이 문제된 건 딱 두 가지 영역이에요. 자, 일반적 환경이라기보다 환경이긴 한데, 네, 여러분들 아마 요즘에 민감한 거 있죠? 선거운동 기간 중. 그 다음에 집회라는 방법. 우리나라에서 선거운동은 집회라는 방법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 선거운동 기간 중에만 뭘 사용할 수 있다? 확성기 장치를 사용할 수 있어요. 만약에 지난 선거운동 개시 전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직 후보자 등록을 받기 전에는, 자, 후보자 등록 받을 때까지만 해도 아직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마이크, 확성장치 이런 거 사용할 수 없죠. 그래서 후보자들 육성으로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선거운동 기간 중에는 확성장치 이런 거 사용할 수 있죠. 그래서 길 가다 보면 큰 트럭 같은 데 이렇게 지나가면서 소리도 지르고 그다음에 말도 하고 막 그러다 이렇게 유세 활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소음 기준을 전혀 마련하지 않았으면 하지 말란 얘기죠. 그러면 자유권이 없는 거죠. 그래서 확성기를 사용하기 위한 소음 기준, 규제 기준을 마련하지 않으면 기본권 보호무 위반이다라는 것들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최소한의 과소 보호 금지 원칙 이거 무조건 생각해야죠. 사회적 기본권의 성격이 자, 여기서는 국가의 역할은 국가가 잘했다 안 했다는 과소 보호 금지 원칙 요걸 가지고 기본으로 자, 위법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자, 전혀 안 했다 했는데 아무런 효과가 없다 그러면 과소보호 금지원칙 자, 최소한의 보호 조치를 위반했다 라고 했고 과거에 소음 기준 마련하지 않은 게 기본권 보호무 위반이었다. 요거 기억하실 거예요. 요걸 기존으로 하시고 문제는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볼게요. 독서실과 같이 특별한 정원을 요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실내 소음 기준을 마련할 입법 의무가 헌법의 해석상에서 곧바로 나온다. 추상적 기본권이라고 했죠. 따라서 직접 나오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법률을
통해서 나오는데 그래도 다행이게 5번 지문에 자세히 나왔어요. 근데 한번 5번 지문 살펴볼게요. 자, 5번 지문. 공직선거법이 이건 법률이라고 돼 있죠. 아예 법률이 자, 정원한 생활환경 보장돼야 할 주거지역에서 출근 또는 등교 이전, 퇴근 또는 학교 이후 그러니까 정원의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확성장치 최고 출력 내지 소음을 제한하는 등의 사용시간과 사용지역에 따른 수인한도 내에 최고 출력 내지 소음 규제 기준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아니하였다면 이거 기본권 보호 의무 위반이죠. 기본권의 보호 의무에 반했다. 그래서 과소 보호 금지 원칙을 위반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더 나아가서 과소 보호 금지 원칙을 위반했다는 건 전혀 안 했다. 전혀 아무런 조치를 안 했다. 자, 취한 조치가 아무런 효과가 없다. 하긴 했으나 한 조치가 자, 효과가 전혀 없다. 효과가 전혀 없다면 어차피 안 한 거나 별반 차이가 없죠. 이럴 때는 과소 보호 금지 원칙에 위반했다.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무것도 규정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자, 쾌적한 환경, 건강한 환경, 권리를 침해했다는 결론에 도출되지 않는다? 도출돼야겠죠. 요것도 틀린 지문.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1번, 5번은 둘 다 틀렸네요. 다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직접 도출된다? 이것도 틀린 지문. 그래서 옳은 것을 고르는 것은 1번, 5번 모두 다 틀렸으니까 이거 되게 중요한 지문이기도 합니다. 자, 두 번째, 헌법상 환경권의 보호 대상이 되는 환경에는 자연적 환경 뿐만 아니라 인공적 환경. 여러분, 자, 원자력 발전소가 그게 자연적 환경은 아니잖아요. 그래도 원자력 발전소 방사선 피해 이것도 환경 보호 대상에 포함 됩니다. 자, 세 번째 헌법재판소가 사인 제3자에 의한 국민의 환경권 침해에 대해서 국가의 적극적 기본권 보호 조치를 취할 의무를 심사할 때는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 법익 보호를 위해서 적어도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보호 조치를 취했는가, 이른바 과소 보호 금지 원칙 위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된다, 삼아야 된다. 3번이 옳은 지문이었네요. 자, 그냥 기본적인 내용 잘 숙지하시면 충분히 문제 맞출 수 있었습니다. 네 번째, 교도소, 독거실내, 화장실 창문, 철격자 사이에서 안전철 그랬더니 햇빛이 덜 들어온다, 바람이 덜 들어온다. 그건 자살 방지나 또는 불필요한 어떤 이런 불필요한 이런 행동으로 인해서 뭔가 잘못됐은 걸 방지하기 위한 거지. 그것도 최소한의 조치죠. 철망을 설치지 완전히 막아버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수용자의 햇빛 통풍 관련해서 환경권을 침해한다? 침해하지 않는다. 이건 수용시설에서의 어떤 수용 목적에 맞는 정도의 제한이었기 때문에 반하지 않는다. 자, 정답은 그래서 3번이었습니다. 오늘도 자, 4월달 첫날부터 정인영 선생님과 함께하는 매일매일 하루하루 매일 헌법 1시간도 안 되는 짧은 시간, 정말 짧은 시간이었는데요. 좋은 거 정리해 갖고 갑니다. 자, 내일도 모레도 함께 하는 매일 헌법 정인영 선생님과 함께 하시죠.